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재밌는 것들은 다 정치판에 있더라. 그래서 저도 한번 와봤습니다. 여의도 너머 TV의 닭간다 진행을 맡은 개그맨 김규혁입니다. 네, 저는 경민정 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목소리가 오늘 좀 약간 코맹맹인데 네, 요즘에 감기가 또 유행한다 하더라고요. 나는 처음 듣는데? 아, 그래요? 여기 유행하게 제가 노력을 좀 해볼까요? 다행히도 뭐 다른 결과는 안 나와서 이렇게 뉴스 진행을 오늘 닭간다 진행을 하러 왔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 더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민정 아나운서랑 같이 하겠습니다. 예. 자, 고스트의 정치해부쇼 닭간다 매일 오전 10시 반에 저희가 라이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여의도 너머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좀 해주시고요. 제발. 그리고 저희가 163분,와 163명이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시고요. 163으로 시작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 좋아요를 막 눌러주셔야 알고리즘에 활성화가 돼서 또 다른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아 이렇게 됐다. 좋아요. 좋으면은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저는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 여러분도 저를 좋아요. 좋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예. 댓글로 응원과 의견도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닭간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정치 뉴스 까볼 세 분 모셨습니다. 네, 바쁜 시간 쪼개어서 세 분 아주 힘들게 모셨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랑은 오늘 처음 호흡을 맞춰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 스튜디오에서는 세 분 처음 뵙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처음 뵙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김기욱 씨는 만나보셨죠? 박성민 의원은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렇죠. 했었어요 같이. 네. 굉장히 당돌하신 분입니다. 갑자기 네. 그날 좀 착하게 하고 가지 않았어요? 아니요, 되게 당돌했어요. 아,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민주당 네. 계시고 맞습니다. 두 분은 이제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이긴 한데 방송으로 많이 뵀죠. 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질문을 네. 되게 저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초짜 질문을 했는데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질문이 좀 기억에 남으시던가요? 그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오늘 네. 뉴스 하잖아요. 예. 네, 대통령 사면이 몇 명까지 가능해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예, 무제한으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대통령의 권한 참 무죄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그렇게 큰 권한을 대통령한테 줘도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서는 이런 큰 권한이 대통령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것이 조금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대통령이랑 친한 사람이면 아 이거는 좀 죄를 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예. 대통령 사면이 약간 조금 뭐 특권인 것처럼 네. 그리고 친한 사람이면 이거를 해주는 좀 안전 벨트 같은 느낌의 예.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렇게 사면 거래를 했잖아요. 누구를 좀 사면을 보냈죠. 해달라 메시지를 이런 보냈죠. 것들을 하면서 거래도 돼요? 이 사면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좀 부탁하고 넘어가고 하면은 풀어주는 것인가? 참 의문 좀 많이 생겨서 오늘 세 분께 여쭤볼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심이 깊어지는 표정. 예. 이게 과연 멘트 아주 좋아요. 멘트 아주 예. 좋아. 시작. 여기서 지금 가장 마음 편한 게 이동훈 수석 대변인 같은데 왜? 지금 뭐 별로 걸리는 게 없잖아요 여기. 사면 지금 받을 거 아직 없어요. 아 개인적으로 사면 받을 게 있으신 겁니까? 근데 거래는 안 하셨으니까. 네. 저는 이게 사면이라는 게 물론 이제 뭐 크게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 안에 계신 거를 쫓아내 주는 것도 사면이긴 하지만 이렇게 잔잔바리로 예를 네. 들어서 뭐 벌금이나 네. 아니면은 뭐 저기 그 잔바리 이렇게 그 경범죄를 저지른 분들 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다 사면을 해주는 것도 일반 사면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예. 그렇죠. 보통 뭐 이제 뭐 정치인 사면이 이슈가 많이 되기는 하지만 네. 뭐 그게 아니더라도 말씀해주신 대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민생과 관련한 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사실은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원래 뭐 처음에 이제 임기 초반에 사면을 할 때는 뭐 정치인을 제외하고 사면을 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벌금형을 받아가지고 약간 뭐 10만 원짜리 뭐 15만 원짜리 이렇게 벌금을 안 내고 있다면 네, 벌금형을 받으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 그 생각을 지우고 생각을. 아니 사면을 내가 해준다는데 자꾸 이거 뭔가 사면 받으려고 자꾸 뭔가 받고 싶다는 어필. 아니 억울하게 나는 다 냈거든요. 벌금 날라오면 다 냈거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뭐 한 20만 원 정도 누적된 벌금이 있다. 네. 요번에 사면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규정을 해서 네. 이 분야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면제하겠다면 면제되는 거죠. 뭐.
아니 뭐 저기 대통령이 뭐 개인한테 기준을 15만 원도 이제 세워서 주고 50만 원도 주고 뭐 다 주는데 예. 하는 거니까. 뭐는 못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국민 통합 차원인가요? 뭐 글쎄요. 뭐 벌금형은 본인은 그렇게 뭔지.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자. 못 받은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억울하지. 아 나도 벌금 좀 적립시켜 놓을 걸 생각이 좀 들죠. 예. 자, 지금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에서 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56.5%로 6.8%가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떨어졌네. 예, 이게 취임 이후에 최저치라는 점에서 음. 그래서 국힘과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18.1%로 줄여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박성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보시는 거예요? 이런 뭐 이춘석 의원 논란이라든지 뭐 윤미향, 뭐 조국 사면 이런 거라든지. 뭐 일단은 이제 윤미향 의원이나 뭐 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사면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결정을 하는 걸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은 이제 건의가 된 상태다.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뭐 지지율이 조금 이제 소폭 떨어진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최근에 있는 그 세제 개편안 문제가 좀 크지 않을까. 사실 최근에 이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좀 뜨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뭐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사면이 결정된 건 아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그 6.8% 떨어진 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 지난번에 2% 정도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강선우 사면을 놓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놓고서 그때 2% 떨어지니까 바로 잘라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오늘 보면 6.8%나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 오늘 국무회의에서 뭐 사실상 확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조국하고 윤미향 두 분 다 8.15에 사면을 해주겠다는 건데 네. 누가 얘기한 대로 차라리 어린이날 조두순을 사면해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소름 끼치네요. 예. 그리고 뭐 제-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기 나와가지고요. 네. 지난주에 여기 나와가지고 조국 사면 안 해줄 수도 있는 것 같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네. 여러 가지 이제 수를 놓아봤을 때 안 해주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네.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앞에 안 보이냐? 지금 뭐 다 올라간 상황인데, 근데 우리 박성민 최고가 이제 안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 안 할 수 있다기보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결정을 끝까지 본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굉장히 노멀한 답변을 지금 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죠? 여당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네. 이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진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돌려야 박성민 최고위원. 근데 안 하는 게 뭐- 맞다는 의견에 대해서. 근데 사실 사면권을 두고는요 항상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내부에서조차도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하셨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권한이었고 대통령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전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중 못 하겠어요. 그거 뭐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정서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것들과 동떨어진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들을 왜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것이 이제 여론에서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국과 윤미향 이 두 분을 그냥 사면을 강행을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집권당 내부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그런 최초의 신호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미향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저런 사람 왜 내보내줬어? 그렇죠, 오늘 그렇죠. 보니까 또 뭐 어디다가 8.15 때 뭐 무슨 행사하는데 자기 올 테니까 많이 와주세요. 뭐 이런 거 막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국민 밉상이시잖아요. 그 아마 김건희 여사 못지않게 그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그렇게 밖에서 막 활동하시고 다니면 그거 볼 때마다 사람들 열 확 받을 거예요. 그렇지. 그럼 조국 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물론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 네.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한 분노감을 느낄 것 같아서 글쎄. 뭐 우리 박성민 최고 얘기한 대로 오늘 만약에 임시국무회의에서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굉장한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급반전이 이루어지겠지만 당기면서까지 했는데. 임시국회에서 근데 열어서 그거 안 할 일은 없어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 그 사면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게 예. 뭐 정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명분도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사면 해봤자 그리고 실리적으로도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금 사실은 대통령의 시간인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당장 조국 혁신당 그 12석까지 당의 대표로 다시 갈 거란 말이에요. 가면은 가가지고 또 자기 대권 주자 막 굉장히 그렇죠. 유력한 주자인 것처럼 노릇을 할 것이고 당장 지방선거에 어디 나가겠다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차기 얘기 나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여러 가지 상황 감안하면은 안 하는 게 정답인데 이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결국은 우리 김종혁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여권 내에 역관계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여권 분열 얘기하시는 그런 거죠. 이렇게 좀 맞아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저희가 청취자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돼서 저희가 지금 광복절 사면 예정 정치인 중에 가장 부적절한 인사는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설문조사를 했죠. 설문조사를 하고 있죠. 네. 그 후보군이 조국, 홍문종, 윤미향 이렇게 3명을 거론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명만 찍어야 돼요? 예, 이제 한 명만 조사를 해보는 거지. 야, 내가 보기엔 그거 작가님 완전 한 명만 고문이다, 찍나요? 고문. 아니 근데 세 명 다 그럴 찍혀요. 데가 없는데 그럴 아니, 데가 솔직히 없어. 그렇게 치면 아무도 사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직접 이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보낸 문자가 포착이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3명을 딱 집어서 부탁을 했는데 그게 누구였냐?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이 3분이거든요. 이분들 하나하나 보면 장난 아니에요. 뭐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수수로 현직 국회의원 최초로 뭐 구속영장 신청되고 뭐 중대재해 그 유족에다가 때밀이들 뭐 이런 막말을 했던 분이고요. 네. 그 외에도 홍문종 의원은 현직 의원 시절 75억 원을 횡령한 분이에요. 그리고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뇌물수수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 사면을 건의를 하면서 잘 부탁드린다라는 취지의 이런 메시지를 보냈던 게 잡힌 상황에서 사실 국민의힘은 여기 뭐 조국 전 대표나 뭐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비판이 사실 저는 무효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들이 해놓은 게 있잖아요. 이미 거래를 시도를 했고 저는 뭐 이 사면권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있었고 야당 입장에서는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비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여야가 어떤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는 좀 무의미한 형국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예, 근데 민영배 의원이 이런 얘기한 게 좀 충격적이라는 댓글이 많아서 소개해드리면은 네네. 이 조국을 사면하는 것은 내란 종식의 상징이다라고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측면을 내란 종식하고 결부를 시켜버려요. 완전 헛소리죠. 네, 그래서 이걸 혹시 민주당이 어떤 잘못을 이춘석 건으로 어떤 잘못을 하던 간에 이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으로 그냥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먹잇감을 준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요. 조국 씨가 범죄를 저지른 게 그 가사 내란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훨씬 그 이전에 벌어졌던 일 아닙니까? 이게 뭐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뭐 그거에서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면 검찰이 움직였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조국 씨에 대한 수사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 혐의 내용 자체가 이번 비상계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그 주장하다가 최고위원회에서 쫓겨나고 당이 해체 저 지도부에서 물러났지만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과 관련해서 무슨 뭐 내란을 뭐 종식시키기 위해서 조국을 사면해 준다는 거는 네. 말을 마차 앞에다 갖다 놓고 뭐 가겠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또 그 당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무슨 저 해방이 됐으면 그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던 사람들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독립운동 하셨습니까? 그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란 종식 때문에 뭐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민주당 정치인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주장의 근간에는 아마 그게 있다고 봅니다. 이게 윤 전 대통령이 했던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했던 수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좀 과도한 검찰권의 남용과 좀 무리했던 수사의 결론이 좀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네. 이제 정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던가 그런 알고리즘과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그 이제 과도한 수사, 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뭐 많이 틀렸다, 뭐 패가망신했다 그런
그런 거 가지고 저렇게 집안을 도둑내면 되느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여권에서 그런 얘기 하던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숙명여고에 네. 왜 그 쌍둥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시비리. 입시비리 하면은 그 네. 고즈음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같이 비슷하게 그분들이 이제 그 숙명여고 그 쌍둥이 아버지는 그 사실은 만기 출소를 했어요. 근황을 보니까 최근 근황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우리 기자 후배가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보니까 네. 부부가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하고 거의 그 남편분은 주유소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네. 그 쌍둥이 애들은 두문불출 집안에서 핸드폰만 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입시 비리라는 걸 갖다가 건드린 그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린 그 후과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집안이 도륙이 나오고 뭐 패가망신하는 건데 조국 우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치적으로 더 성장하지 않았나. 그리고 돈도 좀 많이 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그 좀 조국 전 대표가 마치 피해자였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전 사면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그 뭐 횡령이나 이런 뭐 돈을 좀 뇌물을 받고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사면이 되면 그 받은 거는 다 자기가 먹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나라에다가 뭐 이렇게 환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게 어쨌든 저 확정 판결 내린 거에 대해서는 네. 그건 갚아야 될 거예요. 그 벌금 얼마, 네. 그렇죠. 그 그렇죠. 몰수 예. 얼마, 예. 추징 얼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 그거를 그 나온 다음에도 계속 그걸 내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뭐 그런 걸 내주기 위해서 지지자들한테 모금도 하고 어허. 뭐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긴 한데 지금 근데 조국 씨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추징금 그런 거 거의 없을 거죠. 이건 입시 비리와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 범죄 혐의였기 때문에 아마 별로 그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들을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뭐 비교가 되나 그리고 어떤 분은 세 명 다 도둑놈이네 이런 식으로 올려주기도 하셨고 그래도 이 예. 설문조사를 한 거 보면은 네. 윤미향 전 의원과 우리 조국 전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높아요. 네, 두 사람이. 예, 두 사람이 약간 도찐개찐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홍문정은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홍문정. 어떤 범죄를 저지른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을 해드린 많이 거. 잊혀지신 분 같아요. 홍문정 의원님 75억 원 횡령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설명을 나도 해드린 이제 거죠. 나도 그래서 물어본 거야. 75억은 그뭐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러니까 저 되게 되게 있잖아요. 뭐 겉으로는 막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싸우는 것 같으면서도 뒤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뭐 요 사람 좀 부탁드려요. 웃음 표시 해버리고 뭐 감사합니다. 뭐 다른 사람 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가면을 쓴 거가 아니냐. 정치인이 그런 식으로 어떤 사면을 그런 식으로 뒷거래를 해서야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원래 그 사면을 할 때 네. 야당에다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정치인 사면을 하려면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사면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그 주고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 꼭 거래라고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뭐 박성민 최고 얘기했던 대로 거기 나왔던 그 사면시켜달라고 요구했던 세 분 모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렴치거나 개인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틀 전에 그 원내대표 회의에서 이거 이번에 대통령의 사면은 반드시 그 민생사범으로 국한돼야 되고 그리고 그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일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뒤에서 문자 보내장에서 주고받으면서 이모티콘 웃으면서 보내고 더구나 요구를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은 이 사람들을 왜 사면시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조국은 개인 비리인데 왜 사면시켜라는 우리 당의 주장이 말빨이 안 먹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네. 니네 당은 더 심한 사람들 사면시켜달라고 그러면서 당장 박성민 최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 조국 사면 이루어지면 1등 공신이 이제 송원석 그 예. 원내대표고 어. 정말 그거는 나중에 의미를 책임 준 물어야 거죠.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책임 물으세요. 자가당착인 거죠.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뭐 정치인 사면을 하지 말자라고 했으면 사실은 그런 문자를 보내셨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내고 그 뒤에 행보가 좀 황당했던 건 그러고 갑자기 철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안 해. 뭐 안 한다 갑자기 안 한다 하셨어요. 이제 웃으면서 다 부탁을 해 놓으시고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다정하게 대화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더 없냐 네. 이런 거에서 일단은 더 없으세요? 뭐 일단은 여기까지다. 뭐 네. 들어온 건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말씀해주신 대로 가면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해서 좀 이중적이다라고 보실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김종혁 최고도 말씀해주셨지만 원래 이제 사면을 사면 대상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의견을 추릴 때는 뭐 종교계에서도 의견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있어요. 근데 이 문자의 핵심은 뭐냐면 이 파렴치한 개인 부패, 개인 비리 범죄를 저질렀던 정치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사면을 건의했던 분들이 나서서 조국 윤미향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자가당차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조국 윤미향 사면은 안 되죠.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우리 자. 개혁신당은 그렇습니다. 그 지금 문자가 1,400억 안토니님은 민생 현안을 그렇게 좀 협의를 해라. 사면할 때만 여야 협의하지 말고 이렇게 맞는 채팅창이 올라오게 됐어요. 디렉터님께서 15,000원 슈퍼챗을 와,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슈퍼챗이 좀 일이라서 들어오나요? 요즘에 네, 막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고 상당히 문의도 좋아요. 좀 들어오나요? 네, 광고 문의가 지금 없어요. 저희도 광고 요정을 따로 모셔야 될까봐. 여러분들 저희 좋아해 주세요. 예, 저희 광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저번에 예, 여기 많이 처음 넣어주십시오. 왔을 때 이제 광고 문의가 너무 이제 시선 강탈이어가지고 예. 좀 오길 바란다 이러면서 열심히 하고 갔거든요. 네. 저랑 장예찬 최고위원이랑 아, 이기인 감사합니다. 최고위원이랑 예. 그렇지. 잘 될 아쉽습니다. 겁니다. 예. 광고 문의 밑에 메일 나가고 있죠. 예, 여기다가 문의 아니 주시면 이메일 주소를 좀 크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도? 글자를 아 여기도 작게 써 있구나. 좀 네, 작게 저희 써 있어요. 채널에 연락을 주시면 돼요. 제 이메일이랑 전화번호도 JTBC 연결돼. 장르만 여의도 나가는데 네. 거기서는요 실제로 시식해요. 아 광고 들어온 거를 광고 들어온 거 시식도 해요. 아 먹는구나. 네, 12시에 11시부터 12시까지 끝나면 뭐 근데 그게 다양해요. 돼지국밥부터 시작해서 그러게요. 뭐 지역 하여튼 별의별 게 특산물을 다 좀 있습니다. 소개해도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어와서 그때 되면 배고프잖아요. 예, 저희도 배고픕니다. 저희는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네, 예. 저희 먹방 잘하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고 쓰고 자고 뭐 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뭐든 좋습니다. 광고 많이 붙여주시길 바라겠고. 예, 김덕수님도 2만 원 계좌 후원해 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네, 우리 저희 열심히 김덕수님. 방송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저기 뭐야 벌금 같은 게 있으면은 네. 이런 거를 일반 사면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예. 근데 또 이런 분들은 또 이런 벌금이 없어. 꼬박꼬박 내시는 분들이야. 김덕수님 이런 분들은. 아 그러면 이런 분들 찾아서 예. 사면을 해드려야 되는 거네요. 예. 예, 잔바리 그렇습니다. 벌금 같은 거 있으면 제가 어떻게든 사면해달라고 제가 한번 압박을 넣어보겠습니다. 물론 라인은 없지만. 예, 네. 오늘 핵심 타이틀은 잔바리 벌금인 걸로. 예.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방선거 이전에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건 또 세 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근데 통합이 저는 뭐 그 얘기 하기엔 좀 시기상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뭐 그 얘기는 사실 뭐 항상 있었던 얘기예요. 네,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민주당의 좀 우군으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대선 앞두고도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있었고 뭐 총선 앞두고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항상 나왔던 얘기라서 저는 뭐 지금 당장 그게 그렇게 전개될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을 받고 정치 활동을 재개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조국혁신당의 파일을 계속 키우려고 할 거고 그냥 당장 뭐 사면되고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막 합당하고 이런 수순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봐서 지금 당장 그 얘기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네. 그렇게 될까봐. 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거를 목적으로 또 사면을 운운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렇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궁금증이 그렇죠. 들죠. 예. 예. 제가 이제 조국 혁신당 만약에 참모라면은 네. 조국 대표 만약에 사면돼서 나오면은 네. 글쎄요 이제 대권 이제 행보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뭐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데 뭐 입시 비리범이 대권 행보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뭐 얘기도 더 나오고 그런데 일단은 그 황운하 의원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궐선거대 출마해라. 그렇지. 지방선거 뭐 부산이나 서울 가지 말고 그래서 뭐 갈 수 있으면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 지역구가 비어 있잖아요. 보궐선거를 할 거란 예. 말이에요. 그렇죠. 계양인데 인천 계양인데 그쪽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에 들어가는 방안. 그러면서 이제
호남이 이렇게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세요. 민주당에 비해서 굉장히 이게 상대적으로 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노리는 전략으로 네. 그래서 민주당하고 바트하면서 호남에서 근거지를 조국 혁신당이 호남에다 만들면서 그리고 조국은 PK 출신에 그리고 수도권에 의원직을 두고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토대를 만들어 가지고 점점 대권 행보를 해 나가라고 제 같으면 저렇게 조언을 하겠어요. 그런데 뭐 우리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얘기가 분분해요. 왜냐하면 이제 호남 주셨는데 호남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될 우려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해서 그냥 크게 좀 약간 파일을 전체적으로 키워나가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건데 그냥 제 지금 당장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조국 혁신당은 좀 우군이면서도 네. 우군의 포지션은 지켜가면서도 독자적인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오히려 조국이라는 구심점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합당을 하는 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네.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구심점이 돌아왔기 때문에 네. 이 구심점을 중심으로 뭘 더 하고 싶은 거지 이 상황에서 뭔가 민주당에게 흡수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싶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뭔가 대립을 하고 갑자기 정치적으로 각을 세우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이게 각자의 포지션을 어떻게 각자의 파일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거는 결국에는 독자적인 세력으로서의 고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당장 뭐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은 제일 원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네. 국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그렇죠. 거야. 변수가 막 생기는 거 원치 않아요. 네. 근데 조국 그 대표가 만약에 조국 씨가 사면이 되면 새로운 변수가 생겨요. 그 사람이 어떻게 튈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니들보다 더 왼쪽으로 갈 거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영광에서 군수 그 호남에서 당선시켰거든. 네네. 앞으로 지방 선거 있는 데서 우리 나름대로 당선시켜서 우리 독자 세력으로 갈 거야. 이렇게 밀고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권력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왜 사면을 시키냐고요. 근데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네. 보면은 정청래 이게 이 조국의 사면을 가장 강력하게 원했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했잖아요.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이재명 신임 대통령한테는 엄청난 부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담을 덜컥 받은 게 누구냐면 정청래 대표야. 신임 대표가 딱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봉화마을 가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민주당 내에 있는 두 개의 세력이 있잖아요. 이재명과 개딸 세력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쪽에 있는 문재인 세력이 있어요. 친문 세력이 있어. 그렇죠. 근데 정청래 씨는 어디냐 그러면 친문 세력에 더 가까운 거 아니냐. 김어준과 친문이 연합을 해서 그다음에 이재명과 박찬대를 깬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윤미향이라는 우리가 제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사면을 해주는 거나 조국 씨를 사면해 주는 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 대통령 권력이 네. 친문 권력에 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굉장히 복잡해질 그러네요. 거고 네. 그럼 저 조국 씨가 사면되고 윤미향 씨가 나와서 막 떠들기 시작하면 네. 글쎄 저거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져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 권한이 있고 네. 대통령께서 뭐 이제 사면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통합을 위한 결단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그게 세력이 깨지고 뭔가 분화되고 그 갈등 구조가 더 뭐 깊어지고 개파가 뭐 분화되고 이렇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대통령의 결단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자라는 분위기가 더 형성될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마냥 저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데 윤영수 같은 경우에는 그 오늘도 뭐 SNS에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저는 참 편안하다. 욕하는 근데 저는 것들 참 SNS는 불쌍하다.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네.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뭐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대중에게 하는 것이 아니냐. 조심스러운 이 시기에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아까 그 얘기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명청 전쟁이라고 네. 명청 대전 그 얘기가 이제 이재명 예조에서 정청래? 이재명 정청래. 아니 싸운 적이 없는데 왜? 대립을 한다는 왜 우리 그렇게 하시는 거죠? 윤미향 같은 경우에 거기 곁다리로 이제 들어간 거죠. 사실은 조국 사면시키면서 오늘 보니까 뭐 윤건영, 백원우 다 사면시켜준다던데 그러니까 한 번에 떨이로 이제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명청 전쟁이잖아요. 아까 우리 김종혁 최고 말씀하신 게 지금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여권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의 역관계 흐름을 이렇게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네. 우리 뭐 박채곤님은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최근 흐름을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청래 최고 뒤에는 김어준 씨가 있고, 그게 사실은 전당대회 때 어느 정도 입증이 됐잖아요. 네. 김어준 씨가 밀어줘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좀 지지했던 박찬대를 꺾고 맞습니다. 대표가 됐고, 그리고 김어준 뒤에는 또 보니까 문재인이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고 형님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 조국 사면해 이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걸 공식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밝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통령실에 압박을 넣는 모양새를 취하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이제 강선우 후보자 장관 후보자 문제 가지고도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를 굉장히 감싸는 모양새를 뭐 울타리 얘기하면서 그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혀요. 인사가 이렇게 이보다 완벽할 순 없다. 이렇게 말을 그러면서 했잖아요. 이제 감탄사를. 뭔가 하여튼 보면은 문재인 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요 우리 사람들 이렇게 챙길 거예요. 당신 있잖아요. 우리는 당은 우리가 장악했으니까요. 당신은 행정부나 잘 챙기세요라고 하는 듯한 네. 그런 경고를 날리는 듯한 모양새를 자꾸 취하잖아요. 아이 너무 이간질하신다. 아니 동의 안 하세요? 정청래 아니 전 동의 안 해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뭔가 각을 세우고 이재명 네. 대통령과 뭔가 정치적인 대립을 할 그런 목적이 보였다고 하면 선택을 받았을까요? 지금 당원들은 누구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인데 뭐 친문 세력이 있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층과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이 다르다라고 해도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이 승리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각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에 뭔가 정치적인 이 간극이 있고 사이가 나쁘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랬으면 당선이 안 됐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싹은 이미 뿌려졌어요. 네. 배반의 장미에 싹은 뿌려졌는데 그게 언제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울 것이냐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정청래 신임 대표는 네. 본인이 이분이 꿈이 대통령이잖아요. 다음에 차기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적어도 나는 이재명과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는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보세요. 강선우 씨를 그 낙마시켰는데 네. 하자마자 대표되자마자 전화해서 내가 당신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야 나는 뭐 내가 자르고 싶어서 자른 줄 아냐? 나는 울타리 되고 싶지 않아서 안 됐는 줄 아냐? 근데 나는 못했는데 니는 해주겠다 이거야?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네. 아 그다음에 조국 그 당에 가서 하는 얘기가 그쪽에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사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천기누설 같은 얘기를 미리 다 해버렸어요. 예. 그런 것도 그렇지.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말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다. 자기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거의 동급이다 예. 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아 만약에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이 그 성공을 했으면 나와 이재명 대통령은 불기의 객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비상계엄의 피해자는 나와 윤석열 그 이재명 두 사람일 것이다라는 식으로 부각을 시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계속 내가 대통령과 거의 동급의 사람이야라고 지금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몰라 우리 다 기자 출신이니까 이렇게 보면 야 저거 영린을 계속 건드리고 있네. 네. 어떤 권력이 처음 출범하고 난 다음에 저런 식으로 옆에서 깐죽깐죽대면 열받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만 더 보태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통합 내세우고 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정청래 대표 하는 거 보세요.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야당 사람들 다 짐승 취급하잖아요. 그리고 뭐 국민묘지 가서도 뭐 DJ 묘지만 네. 참배하고
완전히 자기는 나는 저기 이재명 대통령식 동의 안 해. 통합 나 안 해. 이런 거잖아요. 자기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사이다가 되겠다. 네. 정청래와는 다른 이재명과는 다른 자기가 사이다가 되겠다. 새로운 사이다가 되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는 네. 정당의 대표와 대통령의 자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역할과 무게감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이제 내란을 딛고 이제 새롭게 출범을 한 정부고 그리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하셔야 하는 어떤 통합의 행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 입장에서는 선명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맞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건 당 대표가 되신 정청래 의원이 판단하실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명성을 강조하는 행보는 사실 당 대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민주당의 어떤 방향성을 설계하고 말을 하는 거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걸 다 맞춰서 정치적 색채의 톤까지도 같이 가져가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당의 대표와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다른 행보인 거지. 이게 마치 뭐 이재명 대통령이 뒤통수를 치고 내가 그 자리를 먹겠다 이런 속셈은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좀 공교롭게도 정청래 민주당 시진 대표의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정청래 의원이 워낙 부각이 되다 보니까 책임 총리라던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예 보이지 않는 안 상황이 됐어요. 네. 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 저기 박채고 의원님은 그러면은 이제 본인은 친명입니까? 뭐 친정입니까? 친청은 뭐예요? 명나라예요, 청나라예요. 아 정청 둘 다 아닐까요? 아, 아니 저는 민주당 소속이니까 당연히 뭐 지금 당 대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네. 바고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을 배출한 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을 지지하죠. 명나라요? 명나라 하지? 에? 명나라. 아니지. 아니. 박성민 최고는 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하신 분인데. 아, 예. 친분이구나. 아니 다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 뭐 친문 친명이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새로 아니, 이제 그 등장을 하셨는데. 누구야? 저 박상수 변호사는 그 조국을 사면을 시켜가지고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조나라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다. 견제하려는 이제 천하 삼분지계로 이제 네. 조나라가 하나 또 등장해가지고 네. 청나라를 또 견제할 거다. 명나라, 청나라, 조나라 예, 있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 얘기도 뭐 나름대로 또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조나라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나라는 이미 있죠. 아니 조국혁신당이 이미 있잖아요. 아니 지금 사면이 이제 아직 안 됐으니까. 아니 그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잠깐 그 나라의 수장이 잠깐 이제 잠깐 멈춘 것뿐이다. 사라졌다고 해서 네. 그 틀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사면이 이해가 되네요. 굳이 이제 사면을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통합의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 이춘석 의원 대신에 육선의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내정이 됐어요. 보통 3선 정도의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데 이게 대단한 파격 인사인데 이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픽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지금 키워드는 선명성이에요.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취임을 하시고 보이는 모습들은 선명하게 싸우겠다라는 모습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선명하게 어떤 이 민주당이 해야 될 일들을 거침없이 해나가겠다. 이게 지금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춘석 의원이 좀 불미스러운 일로 그 굉장히 무리를 빚고 물러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어떤 제명의 조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청래 대표가 언급을 했고 뭐 그 뒤에 이제 추미애 의원께서 이제 전직 법무부 장관이신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인사인데 상임위원장을 맡으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법사위는 사실 핵심 상임이잖아요. 키포인트가 그렇죠. 많은 상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법조인 출신의 그리고 굉장히 선명한 개혁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앉힌다는 것 자체는 거침없이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상당히 좀 시끄러운데 원래는 그 두 사람이 대상이었대요. 네. 박지원 의원이 그래요? 박지원 의원과 예. 그다음에 추미애 이 두 분이 이제 대상이었는데 네. 그 정청래 대표가 바로 그냥 추미애 의원을 꽂았다는 거죠. 이유가 있나요? 두 분이 선택을 어떤 했다는 차이가 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다 해석이 돼요. 아.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시죠? 네. 이분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에요. 그렇죠.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법사위원장을 할 때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을 때 거기서 여당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성호 그때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그 추미애 장관 후보자한테 그거 다 대답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시냐라면서 그 좀 그 뭐랄까 제대로 좀 답변을 하시라라고 쉽게 얘기하면 쫑코를 준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추미애 그 후보자가 대꾸를 하고 이런 장면들 아마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정반대가 돼 버렸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법사위원장을 네. 육선의 추미애 대개 한 그렇죠. 3, 4선이라는 거를 예. 앉혀놓고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된 거예요. 이제는 거꾸로 법무부 장관이 와서 법사위원장한테 이제 두드려 맞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가장 최측근 대통령의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이 앉아 있는데 그 법무부 장관이 제일 껄끄러워할 사람을 법사위원장을 앉힌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돼? 그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말로는 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권력 내부에서 안 보이는 그 바닥에서는 어허. 상당한 힘겨루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명청 전쟁이에요, 명청 네. 전쟁.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훈 대변인?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이게 법사위원장은 원내대표의 목 아니에요? 임명이?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우리 박치호님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나 모르겠는데 법사위원장이 원래는 저기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몫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정청래 대표가 마치 임명한 것처럼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우리 김정일 최고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사법개혁, 검찰개혁 해야 하는 걸 갖다가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가지고 추미애 그 의원을 갖다가 육선이잖아요. 네. 네. 육선이면요 위원장 할 그 군부는 아니거든요. 이미 이제 지난번에 왜 그 국회의장 나오셨다가 우원식 의장한테 이제 밀렸잖아요. 그런 분을 또 굳이 이제 법사위원장에 앉혔다라는 거는 굉장한 뭔가 또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그림이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저는 이 네. 추미애 그 의원의 법사위원장 얘기는 전에도 한 번 나왔었어요. 기사 찾아보시면 있는데요. 그때 국회의장 선거 떨어지시고 나서 법사위원장 후보군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아예 처음으로 검토가 되고 갑자기 앉혀진 인사가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어떤 이 추미애 의원이 가지고 있는 뭐 개혁성이라든지 선명성 이런 부분들을 네. 높게 평가한 당 내에서는 고려 대상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거론됐던 후보군을 제가 기억을 좀 되살려 보니까 추미애 의원, 정청래 의원, 박주민 의원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결과적으로는 법사위원장에 앉히지는 않았지만 네. 그때 충분히 검토가 됐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추미애 법사위원장 오니까 지금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걱정들이 많으신데 보수 내에서는 이제 기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예. 지난 법무부 장관 때 활약하신 거 그렇지. 기억하는 사람도 많고요.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하시면서 활약하신 거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내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환노 위원장 때도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로 하면 자기 소신 강하고 네. 나쁜 말로 하면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이 기대 만발입니다. 보수층에서는 뭔가 확실한 역할을 좀 해주실 거 않겠나.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 저는- 깝깝한데 숨통 트여주실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보수가 그거에 기대다가는 또 망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계속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과거에 매달리다가 대선 네. 망했죠, 총선 망했죠. 그 뒤에도 뭐 조국 대표 얘기하면서 뭐 심판하자 했다가 또 총선도 망했던 거고. 그 뒤에도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전한길 씨한테 끌려다니면서 지금 자멸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네. 뭐 또 지금 뭐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의원 왔다고 해서 거기서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비상계엄은 뭐 미친 짓이었고 말 안 되는 짓이었고 거기다 뭐 전환길이 나와서 저렇게 날뛰는 저렇게 설치는 것도 분명히 웃기는 일이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일이지만 네. 그렇다고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보여줬던 그 코미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앞으로 기대되는 그 코미디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너무 재밌겠다. 네, 재밌을 겁니다. 정청래 씨 뭐라 그랬어요? 법사위원장 하면서 오는 사람들한테 일어나, 뭐 일어서세요, 나가세요, 뭐 나가는데 옆에서 손 들고 서 있으세요. 뭐 온갖 코미디를 연출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좀 뭐 하는 거야? 만약에 저희가요, 그 비상계엄만 없었으면 이 꼴을 안 당했어요. 그렇지. 왜냐면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강성 지지자들은 엄청 좋아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 뭐 당대표 되셨지만 제가 보기엔 추미애 이 법사위원장 한술 더 뜨면 더 떴지 덜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서 뭐 온갖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모멸적이거나 뭐 이런 행동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네. 예상을 하고 아마 다들 그 국회 오기 싫어할 거예요. 그게 뭐 검찰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아유 추미애 씨한테 법사위원장 앞에서 증언 뭐 이런 거 되게 다 그 사람들이 그 저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민주당이 좋을까? 제가 보기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쭉 보니까 그런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후폭풍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니 아직 뭐 남용한 권력이 없는데 뭐 벌써부터 권력 남용을 얘기하시는 거는 좀 왔다라는 거죠. 무리인 네. 것 같고 예상을 그리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뭐 이거를 뭐 이제 좌지우지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앞에서 주셨는데 네. 뭐 실제로 알려지고 있는 거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직접 요청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그래서 뭐 검찰 개혁을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춘석 의원의 그 즉각적인 제명과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결단이 있었던 거고 예. 그 뒤에 이제 후임자를 신속하게 요청을 하고 임명을 하는 뭐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게 뭐 당이 엄정하게 사태의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다. 이걸 좀 더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춘석 의원이 뭐 사실 지금 차명으로 뭐 주식 그거 거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된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수습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그래도 국정의 흐름이 제대로 가기를 바라는 건 국민의 마음은 다 같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보니까 우리 신가래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기자 출신들 노련하네요. 라고 해주신 거 보니까 약간 2대1로 약간 공격하는 느낌이 아니 있고 지금 뭐 방어하는 느낌이 논한 있어요. 주제 아닙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선 사면 까는 게 제일 쉬워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우리가 우리 김정일 최고 말씀하셨지만은 네. 결국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면서 그 강조했던 게 관용과 절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도 그 저자들이 얘기하는 게 제도가 중요하지만은 제도를 또 보완하는 것은 관용과 운영하는 사람들의 관용과 절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초반에 기대를 가졌던 게 그런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 줄 거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예. 지금 보면은 정청래 대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당을 짐승 취급하잖아요. 왜 짐승 취급합니까? 왜 모든 야당을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니 저 모든 개혁신당 야당을 그러는 게 이준석 아니라 대표는 왜 아니 지금 만나라 개혁신당 하나요? 이준석 대표 수사 대상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런 수사 대상이면 만나지도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개혁과 윤석열 씨 관련해서 그 수사 아니,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어쨌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재명 대표 안 만나러 갔을 때 윤석열 민주당이 씨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했던 비판이 그거예요. 아니, 이쪽에서는 계엄이랑- 그 범죄자 계엄이랑 아니냐 그건 재판 다르죠. 받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만나지도 못하냐 의회 정치 망가뜨리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계엄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란 정식이라는 얘기와 예.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과거 사법리에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아니 동일선상에 두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죠. 결국은 정말 필요한 게 권력자의 네. 관용과 절제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2달 지났는데 그 방향을 조금 이탈해가지고 정말 옛날식으로 다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네. 제가 짚고 싶은 건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개혁신당을 안 만났습니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내란 종식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그 뭐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이라던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수사 대상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잔여물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는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는 것과 대통령께서 뭐 그 내란 종식 때문에 뭐 다 안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똑같은 선에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게 맞는 비판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개혁신당 뭐 천하람 대표도 만나갖고 얘기 다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협조도 요청하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사실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야당들을 다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보는 대통령의 행보대로 네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행보는 정청래 대표의 행보대로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 하이에나 같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물어뜯는 심정 지금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또 지금 물어뜯는 날이 오겠죠. 조만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 씨 구속된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사면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로우키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예.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특검이 발표할 게 뭐 수두룩 빽빽한데 예. 저야 뭐 저도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죠. 아니 나는 김건희 씨 구속될 때 방어 안 할 거예요.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물어뜯는 게 선배님이 아니라 저 국민의힘 물어뜯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분위기가 좋아요. 아 재밌다. 예. 네, 일단 저희가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광고를 좀 안내해 드려야 되는데요. 네. 고스톱의 초정밀 정치해부쇼 에이더너머 TV 닭간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뭐 댓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진짜 후원 계좌도 열려 있고요. 슈퍼 챗도 저희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 광고 칸도 많이 비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많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저희가 광고 단가가 장사, 그렇게 사업. 비싸지가 않아요. 예, 비싸지가 않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초반이기 때문에 네. 정말 저렴한 가격이 할수 그렇죠. 그럼요. 네. 지금이 기회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되게 가성비 있는 채널이에요, 저희가. 저희가 성심성의껏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가격 궁금하시는 분들 네. 여기 밑에 그 이메일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떠보기라도 한번 쓱 한번 던져보세요. 예, 예. 괜찮을 겁니다. 예, 좋습니다. 제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건희 부부가 사상 초유의 동시 구속이 될 것인가? 아 이제 합치면 이제 이것에 윤건이가 대한- 되는구나. 예, 그렇죠. 예. 윤건희 요 이슈로 좀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 이게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세 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주십시오. 우리 박정희 최고의 옆봉 들어가야지. 아 드디어 이제 박 최고의 무대가 온 것 예, 같은데. 해주세요. 몸 좀 풀고 얘기할까요? 아, 네. 아, 이거 무조건이죠. 이 사람이 구속이 안 되면 누가 구속이 됩니까? 아주 지금 뭐 지금 다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게 뭐 네. 본인은 뭐 계좌만 줬을 뿐 몰랐다 그랬잖아요. 뭐 계좌를 빌려줬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 보면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 줘야 되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끝난 거죠. 빼박이죠. 이거 무조건 구속이죠. 아, 이거 되게 말이 되게 젊은 사람들 말투. 빼박이죠. 예, 뭐, 이거 못 막죠. 들어가야죠. 예. 품격 있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왜냐면 갑자기 이제- 또 저렇게 매우 높죠. 막 이렇게 앞에서는 막 아니, 난리. 결론은 뭐 결국은 사법부가 하는 거니까 네. 제가 뭐 그렇게 그 비법 저는 또 법조인도 아니잖아요. 여기 법조인 비법조인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기는 뭐한데 그냥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혐의 내용을 다 부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뭐 본인의 녹취록이라든가 통화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만 그런 걸 다 제시를 해도 난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도 뭐 2억 40%면 2억 7천만 원을 줘야 되는 거야 뭐 이러고 나서 실제로 돈이 송금됐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로 봐서는 뭐 혐의 내용은 대부분 입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고 그다음에 구속의 중요한 사유가 그 증거인멸 도주잖아요. 뭐 네네. 도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증거인멸의 그 범죄의 중대성과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부인하면은 증거인멸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뭐 검찰 특검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면 그것도 도주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나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네. 것들을 쭉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빼박이죠. 빼박인데 뭐 그 구속은 뭐 이제 어떻게 부부를 동시에 구속할 수 있냐 그것도 대통령 부부인데 이런 얘기 하는데 초유의 일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부 자체가 초유의 부부이기 때문에 구속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상의 짝꿍이에요 둘이 아주. 이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지금 생각?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이 저 최순실 씨가 아직 9년 동안 갇혀 있는 거를 사람들이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 기억을 잊히는 차원에서 사면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걸 거꾸로 보면 주범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여된 사람이 아직 못 나오고 있다. 그러면 김건희가 나중에 뭐 내란이든 어떻든 사면의 조건은 없다면서요. 사면을 못하는 규정이 아직 법제화되지가 않았다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은 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 그러면은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사면됐는데 본인은
최순실처럼 감옥에 있을 수도 어. 있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내란이기 때문에 그게 형량 자체가 무기징역부터 시작하는 거기 못 때문에 나와요. 그 사면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 최순실 박근혜 관계도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몸통은 최순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건희 윤석열 얘기할 때도 우리가 V제로 V원 그러잖아요. V원이지만은 몸통인 김건희 여사가 V제로 몸통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내란이 아니고 다른 거 보면요 오히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건의 핵심이고 몸통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정신을 지배하면서 이렇게 네. 이번 사태를 만든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그 괘씸죄 걸려가지고 네. 사면 못 받고 형기 다 최순실처럼. 이렇게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 한 번 입원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수사 과정에 제대로 좀 협조를 안 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체포 직전까지 가니까 그때서야 뭐 특검팀의 정당한 소환에는 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본인 뭐 몸 안 좋다고 한번 입원하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놓고 이제 어쨌든 사진 기자에게 포착이 돼서 자택에서 편안하게 이 휴대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또 이제 그 뒤에 드러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거의 납득이 안 되는 행보를 보였고, 그러니까 두 부부가 쌍으로 지금 보면 특검팀의 수사에도 협조를 제대로 안 할 게 명확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구속이 된 거예요. 구속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김건희 씨의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그 혐의 역시 중대할 뿐더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고요. 목걸이 지금 뭐 전달받은 거, 선물 받은 거 이런 거 뭐 약간 모조품이네 뭐 이런 얘기 주장 조금씩 하잖아요. 아니면 뭐 잃어버렸다, 모른다, 뭐 이런 자기는 모른다 이런 얘기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특검에서 충분히 구속의 필요성을 잘 설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한테 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운 거는요. 그냥 그 뭐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고 뭐 부인이 구속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무슨 도이치모터스의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뭐 뇌물을 몇 천만 원짜리 뭐 목걸이를 받았다라든가 사실 그런 건 물론 큰 범죄지만 네. 그것 자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 그게 양평 고속도로거든요. 아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더 크다. 사실은 뭐 개인적인 비리 그다음에 인사에 개입을 했어 공천에 개입을 했어 그 뭐 대통령 아마 묵시적으로는 다 다른 대통령들도 했을 거예요 뭐 상이라는 명칭으로 그다음에 뭐 뇌물 받은 거 그다음에 주가 조작한 거 다 문제이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거는 대통령 부부가 10여 년 동안 계획됐던 국책 사업의 고속도로를 대통령 가족을 위해서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2달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저는 지금도 믿겨지지는 않아요. 설마 아무리 사악한 사람들이라도 자기의 가족들 뭐 그게 경제적 이득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를 모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오랫동안 고민 끝에 결정된 고속도로를 바꿀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러면 이제 그 국민적 공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면 국책 사업을 대통령 일가를 위해서 바꿔버리는 당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저희는 몰랐죠. 몰랐지만 거기에 대한 그 연대 책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가 그게 더 큰 문제고 그렇지. 지금 뭐 구속은 뭐 이미 8부 능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요즘 것 같다. 국민의힘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차라리 구속시키는 게 낫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활보하면서 뭔가 윤 전 대통령도 계속 뭐 SNS 메시지 내고 그랬을 때 진짜 선거할 때 머리 아프다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다들. 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좀 가만히 좀 있지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뭐 구속이 돼도 문제인 게 뭐 계속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가장 크게 무서워해야 될 거는 아직도 이 윤건희 부부에게 붙어서 콩고물을 주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뭐 친윤 반윤 뭐 찬탄 반탄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뭐 친길 반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한길 씨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윤호개인이고 윤석열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어떻게 보면 업혀가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거. 그게 국민의힘에 지금 가장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윤석열 내란 수계 혐의 재판 오늘 네 번째 불출석했다고 합니다. 벌석 재판 수순으로 넘어간다고. 예, 어차피 왜 자꾸 안 나오는 거죠? 어차피 구속될 것 같은데 그냥 시원하게 네. 들어가는 것도 예, 좋은 버틴다고 모습일 텐데.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사실 이제 대통령의 부부가 구속이 되는 거는 최초 아닙니까? 그렇죠. 동시에 구속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아까 말씀 잘해주셨지만 예. 구속되는 게 최초인 것도 있겠지만 예. 이런 이런 부부가 분들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최초. 없었어요. 네. 이런 이런 사람 이상한 사람 이런 일들을 벌이고 다닌 부부가 없었어요. 대통령 부부가.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윤석열도 이제 그 제대로 이제 말을 듣고 들어가려면 이제 잘 꼬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특검에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랑 같이 그 합방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요 정도 특혜 정도 주면 네. 특혜, 자진해서 그렇죠. 특혜를 주면은 약간 자진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예. 오히려 반대일걸요. 반대다. 예. 아, 좋습니다. 지금 김지현님 3만 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치치님 1만 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저희 오, 방송 슈퍼챗이 열심히 꽤 잘 있네요. 만들겠습니다. 네, 현명하게 돈 많이 쓰신 들어오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현명한 소비. 예. 여의도 TV,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전한길의 난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거 참 재밌어. 이 난동을 부려서 김근식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하필 자기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배신자 프레임 씌우고 너무 화를 많이 내고 분노에 찬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본인은 요게 컨벤션 효과를 냈대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걸 홍보해주겠다. 이렇게 뭐 보고 백화점에 가서 난동을 피워도 컨벤션 효과는 있죠. 다들 보잖아요. 그 무슨 얘기야? 그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에서 어떤 사람이 그 칼부림을 해서 신세계 백화점이 유명해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하지는 딱 않잖아요. 그건데 그쵸. 이분은 네. 이렇게 표현하고 본인이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왜 그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학원 강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개념이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하는 네. 그 정도의 그 가치 판단 사리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학원 강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분이 그 장소에 나타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책임당원도 아니거든요. 이 6월달에 보니까 언론인으로 자격을 얻어서 들어왔다고 언론이라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우리 당에서는 그것을 비표를 중앙에서는 발표 준 대구에서 적이 줬대요. 없다. 누가 줬는지 한번 좀 파악해 대구에서도 봐야 이제 그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게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을 주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또 VIP실에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도 그렇게 함부로 VIP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특정 후보의 오더가 떨어진 건 아닌가? 좀 챙겨봐라 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럴 수 있죠. VIP실에 들어가고 비표를 네. 주지 그럴 수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시당에서. 이 사람이 뭐 자기가 그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내가 당의 주인이다. 그 당원에 가입한 지 한 달 만에 자기가 당의 주인이니까 내가 면접 봐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껴안는 사람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겠다라고 얘기했고 네. 거기에 또 넙죽 장동혁 그리고 김문수 두 후보가 가서 면접을 봤어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 몇 명이 가서 면접을 본답니다. 네. 뭐 제가 뭐 긴 말 할 것도 없이 그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그 주류 정당이었던 보수의 주류 정당의 모습이 정말 형편없이 너무 부끄럽게 돼 있는 게 현실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상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전한길 씨는 지금 본인이 주인이라고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이 전한길 씨를 잘라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입당을 했다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부터 그것도 뭐 징계 서울시당인가로 떠넘겼다고 하던데 뭐 어찌됐건 저찌됐건 입당했고 그 뒤에 못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표가 있었으니까 들어왔을 거고 비표 누가 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사실 한번 걸렀어야죠. 전한길 씨가 네. 지금 이렇게 뭐 후보들 면접 보겠다, 뭐 나와라 이런 얘기 계속 하고 본인이 뭔가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난입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리 지르고 배신자다 추동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고요. 이거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전한길 씨한테 붙어서 지금 후보들 중에 보면 전한길 씨 방송에 뭐 나가고 나가겠다 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자업자득이에요. 이런 전한길 씨의 행동들이 이 국힘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이건 뭐 우리가 아까 하이에나 얘기했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맹수가 정글에서 쓰러져가지고 늙어가지고 있는데 하이에나들이 뭐 윤어게인 뭐 부정선거. 전환길, 그리고 뭡니까 저기 자통당 뭐 우리공화당 신천지 통일교 다 이제 그래도 돈이 좀 있거든요. 네. 다 뜯어먹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국민의힘은 이제 고쳐 쓸 수가 없다. 이제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끊어내질 못해요? 윤석열도 못 끊고 전한길도 못 끊고 이유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개혁 보수시잖아요. 어떠십니까? 이게 결국은요.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 총선에 대패하고 그 이전 총선에 또 대패하고 이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없어요. 우리 김채호 같은 분이 이제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도권에는 의원들이 없어요. 국힘은 그야말로 윤핵인 외치는 이제 영남 의원들 60명 정도가 똘똘 뭉쳐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뭔가 달성해 나가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그 지지층 자체는 노쇠화 해버리고 네. 그리고 새로운 지지층을 발굴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힘이라는 게 다시 뭔가 아무리 민주당이 저렇게 갈라지고 뭐 정청래 대표 나와서 안 좀 갈라졌습니다. 험한 소리 하고 뭐 추미애 위원장 되셔가지고 또 뭔가 기회를 주셔도 국힘이 받아먹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께서 나오셔가지고 사실 뭐 이제 서로 헐뜯고 이렇게 또 방어하고 또 대역공하고 약간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만 사실 이제 또 방송이 끝나면 또 웃으면서 예,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웃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나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의도 TV 닭간다 평일 오전 10시 30분 라이브 방송으로 항상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이 방송을 녹화해서 클립으로도 많이 생산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보쇼 여의도 너머 TV의 닭간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